우리 또 심지혁 대기자님이 이제 오늘 세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방송을 보신 제 주변에서 숨어 있는 진주를 또 질전파사가 또 이렇게 발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심 선배께서 방송 중에 이렇게 콕콕 짚어주시는 팩트 체크라든가 이 지적이 굉장히 깨알 같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모니터 결과. 숨어 있는 진주는 아니고요. 숨어 있는 자갈 정도. 예. 아유 뭐 굉장히 그 스스로 이렇게 뭐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평들이 좋습니다. 자 지금 대선 D-11일이고요. 지금 뭐 재외국민 투표는 벌써 진행됐습니다. 25일 마감되고 지금 사전 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6월 3일 화요일 날 본 투표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지금 그러면 대선은 지금 거의 종반전을 향해 치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그 대선판의 흐름 우리 심재혁 대기자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답답한 게 일단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국민의힘의 합당 후보 단일화 네. 네. 이준석 후보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 문제 사실은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내란 선거라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기현 판사의 역할도 아주 컸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법조계 네. 법조계의 반동이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론이 전직 언론인으로서 우리 심재혁 대기자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짚었고요. 저도 현직 기자로서 내란이 어느 순간 이번 대선판에서 사라졌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이번 대선이 왜 벌어진 거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대선에서 우리가 이슈로 짚어야 될 게 뭔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김동현 앵커와 심재혁 대기자님하고 짚을 건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 이준석 단일화가 뭐길래 왜 단일화에들 이렇게 쏠려 있나? 단일화의 실체는 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국힘이 지금 난파선입니다. 한동훈은 뭐 자기 그 쇼하러 다니기 바쁘고요. 그리고 연일 보수 쪽에 있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고 있는 지금 이제 대선의 이 판, 그리고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다룬 영화관 상영관에 등장해서 또 윤석열이 이 대선판에 또 뛰어들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주제를 이슈로 해서 한번 오늘 대기자님하고 우리 김동현 앵커하고 요 세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구독,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만 구독자를 넘어선 다음에 구독자의 상승이 조금 주춤한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 10만 5천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지금 6월 3일 정도면 적어도 11만을 넘겨서 12만을 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자, 이준석 단일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도 이준석이가 지금 뭐 들떠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진 보면 지금 이준석이가 붕 떠 있습니다. 네. 자, 김동현 사장께서 네. 요 부분 한번 심층 취재한 것 같은데 이준석이 뒤에 명태균이 있더라. 네, 계속 예,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이번 대선 보면서 이준석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해막. 그냥 아주 그 해맑은
지난 21일 오후 5시에 뭐 결국 통화를 했네요. 네. 통화를 하고 이 명태균과 이준석이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그 전부터 지금 뭐 심재혁 선배님 말씀대로 지금 본질인 이번 대선의 그 본질인 내란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서 외환 유치 혐의 이 내용은 쏙 빠지고 지금 그 대선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단일화로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김문수, 이준석 키워드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지는데 이게 누가 될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 가지고 뭐 어느 채널을 트나 신문 어디를 보나 이제 키워드가 이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준석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없냐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본질과는 아주 비켜서 있고 오히려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내용을 희석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또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는 우리가 제일전파사에서 작년 가을부터 무수히 많이 짚었고요.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명태균이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지난 1년 3개월 전 새벽에 하동 7불사에서 이준석은 명태균 지시에 따라서 홍매화 심느라 새벽에 삽질했어요. 코딱지 후비면서 천하람하고 무술도 아니고 주술도 아닌 이 기괴한 사진을 두고 그 당시 의견이 분분했었죠. 우리 기억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에게 이준석은 과연 어떤 정치 아이템일까?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중에 명태균은 이준석에게 어떤 정치 훈수를 두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가십처럼 다뤄서도 안 될 것이 이준석 뒤에 명태균이 있다. 명태균이 아직도 이준석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재혁 대기자님, 그 명태균과 이준석 관계를 포함해서 이준석의 단일화 이슈를 왜 갑자기 언론들이 이렇게 띄우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현상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언론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언론들이 사실 예전과 같이 소수의 언론들이 경쟁하면서 보도를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해서 인터넷상에도 수많은 언론들이 명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들의 최대의 행동 규범은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론계 승자는 없습니다. 패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언론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패자가 되지 않는 것.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좋은 기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취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사는 놓치거든요. 놓쳐야 특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상대 언론 베껴 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기사를 복제하고 카피해서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에 게재를 하거든요. 이게 언론의 개성화와 차별화를 무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언론이 100개의 시각과 100개의 가치관으로 100개의 뉴스를 생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개의 언론이 하나의 시각, 하나의 가치관이 담긴 뉴스 하나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후보 단일화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 왜 언론들이 똑같은 뉴스를 생산해낼까 복제하다시피 말이죠. 여기에는 또 출입기자단 제도하고요. 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기자단들끼리만 묵시적인 합의하에 이 기사 내보내자. 그리고 엠바고를 지들끼리 걸잖아요. 풀단이 내보낸 기사. 그런데 이거를 어기게 되면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한동안 출입 정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룰을 안 깨기 위해서 나만의 독특한 기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하나의 이렇게 언론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기사를 양산하는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 이준석이 근데 네. 김동현 앵커 어제 단일화는 없다고 일부러 갑자기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자, 진짜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하리라고 보십니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할것 결론에서 같은데, 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할 것 같다라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명태균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통화할 때 명태균 곁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통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제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가 꼬치꼬치 이쪽에 물었지만 별 소득은 없었지만 그 명태균의 평소 화법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동전의 양면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너 이거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 이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서 명태균이 그 이야기는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너 이번에 단일화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너는 아마 5년 동안 네 존재감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너 골로 갈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끝날 수 있다. 잘 생각해라. 이제 이런 내용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 단일화는 이제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사법처리 위험성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오세훈과 홍준표가 덫에 걸린 똑같은 류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 건하고 허윤화가 이제 캐비넷처럼 갖고 있는 그 전 대표 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3억 원 그 행방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국힘이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힘의 보호막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좀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 연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심재혁 대기자님은 이준석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어제 일부러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자처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준석 단일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언한 대로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일화가 진짜 없을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이 국면에서 네. 우리는 이준석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준석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시죠.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최근에 기습 질문을 받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명태균과의 통화. 아,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이준석 그 발언을 유심히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이준석이가 하버드 출신 정치공학자구나. 아주 탁월한 정치공학자구나. 걔는 게임하듯이 정치를 해요. 그럼요. 정치공학이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술수나 계산, 이해득실 이런 걸 내세워서 국민이나 국가를 안중에도 없는 정말로 술수적 정치를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정치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하버드에서 정치공학을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명태균이 누구냐? 희대의 정치 부록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명태균의 가장 큰 가오는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정치를 오염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네. 정말 못된 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하죠. 저것 자체로도 크게 아마 그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국민의 그 여론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준석이를 끌어들여서 이 선거 국면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준석이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김문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두루 합의, 그 두루 득표 합의 이재명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산수에 빠져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정말 2가 되는가? 2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1 더하기 1은 1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점 몇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대선배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하고 여론조사 그 집계표를 한번 그래프를 분석을 해봤는데 여론조사 꽃이 오늘 무려 여론조사 꽃이 이제 제일 비싼 조사 아닙니까? 샘플 수가 크니까 가장 최근에도 4,000명 이상을 했죠. 거기서 분석한 걸 보니까 오늘 4,000K 네. 그 전화 응답 조사였는데요. 후보 단일화 했을 때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가 전혀 없고요. 단일화 했을 때 오히려 그 이재명 지지도는 조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준석으로 단일화 했을 때는 지지율이 20%대 머뭅니다. 그리고 김문수로 단일화 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대 초반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30%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들은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취재해봤는데 국힘 내부나 개혁신당 내부에서 단일화한다고 이재명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들이 이렇게 단일화로 대선을 이렇게 흐리게 하려고 할까요? 대선판을. 간단하죠.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저도 아까 우리 네, 우리 네 김입니다. 김동연 사장. 네, 김동연입니다. 네, 김 사장님 말씀처럼 네, 종국에는 단일화 할 거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몸값을 어디까지 올리느냐? 저는 이준석이 욕심으로는 구두로 하는 당권 주겠다는 약속을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이준석이는 한번 발등을 찍혀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서류로 문서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당권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한 정당에서 당권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 총리 자리. 저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한테 주어지는 확고한 공천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천권.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걸 지적하셨는데 지금 뭐 어제 김문수 후보가 40대 총리라고 하는 밑밥을 던졌는데 아니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 총리도 주고 뭣도 주지도 못할 거를 이준석이 그 정도 바보 아니거든요. 바로 공천권, 당권. 그런데 이거를 구도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 자기가 진짜 안 할 것 같으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굳이 나서서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아니 단일화 안 하면 되잖아요. 기자회견 나서서 한 것은 더 달라. 확실하게 문서로 달라. 이거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고 지금 김동연 사장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명태균이 그 뒤에 있더라. 이게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이 뒤에서 지시하고 있다. 요거 마무리 한번 좀 이준석 단일화 문제는 네, 명태균은 참 그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여론을 흔들어 놓는 그런 조작범이고 그 사법 처리 지금 뭐 재판 중인 거고요. 지금 재판이 지금 특검으로 들어가면 뭐 계속 남아 있는 범죄자인데 이제 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또 조언을 구한 거고요.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당히 졸렬한 그 대선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힘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또 거래가 지금 진행 중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이 그 자기의 정치적 멘토인 자기를 당 대표를 시켜준 명태균에게 지금도 조언을 구하고 있고 또 이 구하는 모습이 대선판의 이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대선에서조차 또 그 지경에서 한 발짝도 지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시선으로 빈도